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등록 절차, 개업 절차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24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는 3번. 법인이 등록하려면 5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다. 중개업 외에도 법 제14조에 규정된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오늘 겸업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4번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요약집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원, 사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원은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뜻이라고요?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 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은 가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격사유 2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미성년자,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을 받아야 된다. 복권 결정.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다. 교도소 출소해도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즉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남은 자녀 형기가 경과된 후 또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단 예외가 있다.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원이라는 말 따로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했습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결격사유에 3년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 11가지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인, 소속관계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 자,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도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요약집 30페이지입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우리 흔히 현업에서는 실장. 그 현업에서 명함에 보면 실장 이렇게 새겨놨지 소속공개사, 보조원이라고 새겨 다니는 분은 없죠? 그럼 명함만 받으면 소속공개사인지 개업공개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직원 명함 보면? 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실장. 명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그냥 실장.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못 쓴다고 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되죠? 저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보조원 당연히 아니고요. 개업공개사도 아닌데 자격증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명함에? 된다. 2번 시험에 나왔다고. 자격증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돼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따라서 사장은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요약집 암기 프린트는 24번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칙개공은 여기 있는 6가지 중에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 이 6가지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는 MGM 지금 105세에서는 8% 준다고 하는데 8%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억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은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 된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하다.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분양업도 안 된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되는데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되는데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들이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고요. 우리 요약집은 34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34페이지.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7일 이내 처리한다.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는데요. 송부하는 서류가 종류가 다르다.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정, 신고 확인서, 원본이 있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사본 제출해야 되는 거 50가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제출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송부 안 하겠죠? 같은 등록관청이니까. 분사무소도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잖아요. 이전 전이 분사무소 이전 전이든 분사무소 이전 후든 분사무소 등록관청은 똑같잖아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따라서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송부하지 않는다고요.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37페이지 그 숫자 11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읽으려고 하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인장, 등록 및 사용부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